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기부 이전 후속 대체의 하나로 특허전략개발원의 대전 이전이 확정됐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지식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기존 특허청을 중심으로 한 대전의 특허 인프라를 보다 공고히 하고 또 유관기관을 집적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건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기부 세종 이전의 대체기관으로 기상청 등과 함께 대전으로 오는 특허전략개발원, 직원수 240명의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의 빅데이터 기반의 지식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발굴 지원합니다. 이전 규모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왕의 특허 인프라가 집적돼 있는 대전으로선 의미 있는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재권 분야의 중추 역할 기관의 이전으로 특허 허브 육성의 기틀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로 활용하여 지식재산 전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전이 지식재산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대전엔 현재 특허청을 중심으로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등 특허 관련 기관이 입지해 있고 2016년 1단계 이전을 마친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전체 직원 600명 가운데 서울에 남은 200명에 대해서도 2단계 중장기 이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관의 그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2단계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논의를 좀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특허전략개발원 유치로 혁신도시 시즌2에서 발명진흥회와 지식재산보호원, 연구원 등 남은 유관기관 유치에 힘을 얻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연관 기관들과 함께 이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관련 분야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대전이 기존 특허 인프라 토대 위에 관련 기관의 이전 확정을 계기로 특허 허브 도시로의 재도약 기대감이 한층 밝아지고 있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부여에 이어 대전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맞은 70대가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대전시와 유족 등에 따르면 대덕구에 사는 72살 A씨는 지난달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에 이어 지난 6일 2차 접종을 한 뒤 경련과 발열 증세로 치료를 받고 귀가했고 13일 심정지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어제 오후 사망했습니다. 부여에서도 지난 7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이후 고열과 근육통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어제 오전 숨졌습니다. 숨진 노인들은 당뇨 등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소규모 교회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자가 누적 50명까지 늘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덕구 중리동 A교회 40대 교인 1명이 어젯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지난 10일 이후 닷새 동안 교인 61명 가운데 42명이 확진됐고 가족과 지인 7명도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대화동 M교회 교인으로 이 교회에서도 확진자 1명이 더 나왔고 교인 1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위기,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지역방송의 역할과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방 공동취재단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존 방송 시장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지역방송은 말 그대로 고사 직전입니다. 전국 9개 민영방송사의 광고 매출은 지난 2011년 1,743억 원이었지만 해마다 급감해 지난해엔 791억 원으로 10년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국언론학회가 지역방송의 위기를 공유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방송을 중심으로 지역 역량을 결집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역사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매체가 바로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 발전의 논리에 의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발전시키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함께 부동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방송의 위기는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되고 있는 지방 소멸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가의 균형 발전 전략에서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로서 그리고 공론장으로서 지역 방송의 위상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권역별에 대한 어떤 방송 정책, 지역 방송 정책 이런 부분들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금 더 대담하고 조금 더 상상력 있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지역방송에 여전히 요구되는 지역성 강화와 시장에서의 자체 경쟁력 확보는 지역방송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민방공동체단 김형기입니다. 도심 휴식 공간인 대전 한밭수목원에 100만 송이의 장미가 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밭수목원에 따르면 100여 종의 장미 100만 송이가 동원에 위치한 장미원과 서원 620m 길이의 장미거리에 활짝 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꽃피는 시기가 빨라져 지난달 말부터 개화를 시작했고 이번 주말부터 만개한 장미가 관람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천변에 차량을 빠뜨리고 잠적했던 30대가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32살 A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몰다 운전 미숙으로 대전 갑천 도시고속도로 부근 천변에 차량을 추락시켜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A씨는 그러나 다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경찰에 잡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17일부터 엑스포 과학공원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합니다. 이로써 대전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중구 한밭운동장과 서구 관저보건지소에 이어 모두 3곳으로 늘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은 정오부터 4시까지이며 비대면 도보 방식으로 검체 채취가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산 호접란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태안군은 관내 상미원 영농조합법인이 3,200만 원 상당의 호접란 15,000화분을 캘리포니아 비행기에 선적했습니다.